예,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수시 모집 논술고사 해설을 진행하게 된 한국공학대학교 이용용입니다. 본 해설에 앞서 올해 논술고사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항수 조절 부분이 되겠는데 작년에 대문항 3문제, 각 소문항 4문제, 총 12문제를 출제하였는데 대폭 조정하여 대문항 3문제, 각 소문항 3문제로 총 9문제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고사 시간은 80분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진행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변경사항은 문항별 연계성을 삭제하였습니다. 각 문제는 독립적으로 출제되고 제시문을 통해서 공유를 하거나 앞문항 답안을 이용하여 뒷문항 답안을 해결하는 방식은 출제해서 뺐습니다. 자, 세 번째로 난이도 조정인데 난이도 조정은 고등학교 지필고사 서술형 정도로 이제 난이도를 조절하겠고, 그 다음에 출제 범위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수학 1, 2, 수학 2, 검정교과서 내 출제가 되겠고, 약수령 논술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수학교과에 관심 있는 수험생이라면 누구든 도전하고 지원 가능하게끔 논술고사를 출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학교 온라인 모의노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니 관심 있는 학생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23학년도 논술고사 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23학년도 한국공학대학 오전에 시행되었던 논술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주어진 삼각함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4개의 소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를 한번 보시도록 합시다. 문제가 많이 까다로운 편은 아니겠습니다. 1, 2, 3번 특히나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묻는 편이라고 보겠습니다. 마지막 4번 문제가 살짝 조금 응용이 되어 있는 문제를 할 수 있는데 부등식 문제로 약간 난이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문제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 각 소문제별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1-1번을 보시면 이건 간단한 그 삼각함수 방정식, 삼각방정식 아주 기본적인 문제에 해당이 되죠. 풀이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겠어요. fx 함수는 3 sin 2x 빼기 1인데 그것이 2가 되려면 그럼 sin 2x는 1이라는 얘기와 같고, 자, 0, x가 0부터 파이까지 범위 내에서 자, sin 2x가 1이 되어질 수 있는 값을 따지면 x는 2분의 파이가 되고, 그러므로 답은 간단하게 x는 4분의 파이라는 간단한 답을 금방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1-2번 문제로 가면, 자, 이번 문제는 주어진 함수가 지수함수가 제시되어 있어요. gx가. 그래서 sin 함수와의 합성을 이제 해낼 수 있는가라는 묻게 되는데, 자, 이때 fx를 한 변수로 바꿔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fx 함수의 범위를 우리가 그냥 아니까 sin 함수 기본적인 사항에 의해서 0부터 파이까지 fx 함수는 마이너스 4부터 2까지가 되겠고, 그리고 gx 지수함수는 2의 1-x승을 가지고 있으므로 감소함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값은 언제 생기냐 하면 fx가 마이너스 4가 될 때 합성해서 들어가니까 g-4가 되겠죠. g-4를 간단히 계산해 보면 3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값은 fx가 2일 때, 자, 2를 갖다가 g에다 합성해서 집어넣으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g2는 계산해 보시면 간단하게 2분의 7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도 고교 과정에서 다뤄지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에 해당이 되겠고, 자, 1-3번 소문제로 가서 문제를 한번 보면은,
자, 아까 최초에 주어진 y 이퀄 fx의 삼각함수 그래프가 y 이퀄 마이너스 3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를 a, b라 할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삼각함수를 공부하게 되면 반드시 풀어보게 되는 기본 문제가 되겠죠. 자, y 이퀄 fx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정도가 되겠고, 마이너스 3에서의 교점을 찾아보시면 이 정도의 그림이 되는데, 이 A, B 포인트가 대칭을 이루죠. 중점이 되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 그래프를, 삼각함수 그래프를 이해하는 학생이라면, 자, 점선으로 그 A, B의 중점은 4분의 3파이가 된다는 걸 금방 찾을 수가 있고, 그러므로 대칭성에 의해서, 즉 중점이죠. 2분의 A 더하기 B는 4분의 3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그거를 계산을 구해보면 A 더하기 B는 간단하게 2분의 파이란 걸 금방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1-4번으로 가서 이제 마지막 문제가 조금 더 이제 그 융합된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모든 실수 x에 대해 주어진 부등식, 그러니까 삼각함수로 이루어진 삼각부등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문제는 사인 함수를 또는 코사인 함수를 한 변수로 치환해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간단한 2차 함수의 부등식으로 2차 함수의 부등식으로 우리가 해결을 하게 되는 전형적인 문제인데, fx는 3sin 2x 빼기 2를 주어진 부등식에 넣어서 정리를 해봅니다.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sin 2x를 t라 치환하면 정리하고 나면 gt라는 함수를 얻을 수 있는데, t제곱 마이너스 2t는 플러스 k.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t의 범위를 유심히 잘 보는 거죠.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걸 명심하고, 자, 이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우리가 쳐다보면 다음과 같이 얻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의 범위 내에선 이 정도가 되니까 여기서 k의 범위를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프의 그림을 잘 보시면 우리가 금방 gtx의 최대값이 g-1에 생길 텐데 그것이 k 더하기 3이 됩니다. 그것이 0 이하가 되어야 할 조건을 만족하면 되니까, 그러므로 k의 조건은 마이너스 3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문제 1번의 네 가지 소문제, 네 문제의 소문제를 해설해 드렸습니다. 오전 논술, 23년도 시행 오전 논술 두 번째 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네 개의 소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문제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열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 2, 3번, 소문제 1, 2, 3은 수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물어보고 있고, 특히나 3번은 귀납법적, 수학적 귀납법에 해당되는 문제가 되겠죠. 간단한 규칙을 찾는.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수열을 응용한 그 3차 방정식과 3차 함수와 연결하는 연결 응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이제 하나씩 해결해 봅시다. 첫 번째 2-1번 문제부터 가봅시다. 자, 이 문제는 이제 그 수열을 공부한 학생은 한 번쯤 봤을 만한 평이한 문제가 되겠죠. 딱 제시된 조건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흔히들 등비중항이라고 하는 관계식을 주어져 있고, 첫째 항과 두 번째 항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로부터 그냥 공비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자, 그러므로 요거의 일반항을 구하는 건 쉬운 문제여서 A 다섯 번째 항을 구하라는 문제의 답은 바로 2의 4제곱 16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문제 2-2 문제로 가봅시다. 자, 2-2 문제는 보시면 알겠지만 관계식이 눈에 익죠. 등차 수열을 의미하겠습니다. 그죠?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주어진 조건. 자, 2bn 더하기 1은 bn 더하기 bn 더하기 1이라는 등차 중항으로부터 등차 수열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B1과 B2의 1, 3으로부터 공차가 2라는 걸 금방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Bn이란 등차 수열이 2n 빼기 1로 구성된다는 것을 표현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고요. 그걸 주어진 합의식에다가 집어넣으면 합의식은 다음과 같죠.
자, 1 더하기 bn 제곱은 이제 2n의 제곱이 될 테니까 시그마 n은 1서부터 6까지 4n 제곱이 되겠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수열의 합의 n제곱에 관한 합공식이 되겠죠. 그 합공식을 써서 계산해 보시면 364가 얻어지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간단한 문제가 되겠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가서 소문제 세 번째. 소문제 세 번째는 이제 그 수학적 귀납법쯤에 해당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규칙을 주어져 있고 그 규칙을 잘 이해해서 쫓아가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자, 해설을 같이 볼까요? 자, 얼핏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따져보면 금방 얻어지는 간단한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C1의 첫 번째 식은 6이니까 5보다 크니까 그 조건에서 두 번째에 해당되죠. 그래서 C3는 2라는 걸 금방 얻을 수 있고, C2는 5보다 작으니까 첫 번째 주어진 식에서 첫 번째 행에 첫 번째 줄에 해당되는 문제가 되겠어요. C4는 5가 되고. 그러므로 이런 규칙을 차근차근 따져보면 C5는 2분의 1이 되고 C6은 4분의 1, C7은 8분의 1이라는 걸 금방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마지막 여덟 번째 C8을 구해보면 1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어요. 규칙을 잘 쫓아가기만 하면 금방 얻을 수 있겠고. 자, 마지막 소문제 2-4번으로 가보면, 자, 이거는 이제 3차 함수랑 합성되어 있는 응용 문제가 되겠는데, 자, 근데 문제 자체가 이제 어렵지가 않은 편이에요. 제 네 번째 항을 P라 하고 일곱 번째 항을 Q라 한 등차 수열 DN이 있다 하자. 그리고 함수는 다음과 같은 3차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P라는 값에선 극소를 갖고 X가 Q라는 값에선 극대를 가질 때, 그러니까 P와 Q의 숫자를 찾으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일반항 DN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극대극소를 찾으려면 3차 함수를 미분을 해야겠죠. 미분을 해서 미분값이 0이 되는 점이 극대극소의 그 후보가 되니까 그 점을 찾아보면은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들 수 있어서 x는 마이너스 4에서 극대가 되고 x는 5에서 극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p는 마이너스 4고 q는 5가 되겠죠. 자, 그러한 등차 수열을 찾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럼 이제 등차 수열 관계식에다가 여러분이 넣어보시면 간단하게 첫 번째 항을 D1이라 하면 D4는 D1 더하기 3D 이퀄 5가 되고 D7은 D1 더하기 6D 이퀄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보면 D1은 14, 그리고 공차 D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것. 첫 번째 항 D1은 14가 되고 공차는 마이너스가 D가 되는 걸 여러분은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로 해서 이제 대문제 2번, 오전 시행 논술 대문제 2번의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의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점이 가장 높은 60점짜리 문제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미분과 적분에 관한 다항함수의 미분 적분에 관한 이해도가 충분히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함수는 3차 함수가 있고요.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1번, 3-1번은 간단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적분을 미분하는, 미분과 적분의 관계에 관한 문제를 내고 있죠. 그걸 알고 있는가 하는 기본적인 문제고, 3번과 4번은 살짝 응용이 되어 있는 문제이고, 4번은 특히나 이제 적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소문제 1번을 보시면 극소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 당연히 미분을 한번 해보는 거, 다항식이니까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점을 찾아봅시다. 자, 0이 되는 x값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3과 1이 있는데 간단히 따져보면 마이너스 3이 극대고 1에서 극소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극소값은 f1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고요.
예, 두 번째 소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소문제는 이제 1부터 x까지의 정적분되어 있는 상태를 미분하는 미분과 적분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먼저 묻는 문제가 되겠죠. 네, 그걸 잘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G'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겠는데, 적분과 미분의 관계 또는 흔히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부르는 사실로부터 왼쪽 식은 바로 그냥 gx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요. 그 상태에서 양변을 gx를 놓고 gx로 왼쪽 변을 놓고 미분을 하게 되면 g'x는 다음과 같이 되죠. 고배 미분의 규칙을 따라서 미분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은 식이 얻어지므로 g1이라는 값은 대입을 해보면 이 f1의 값이 되고 더하기 f'1이 되어지는데, 자, 주어진 f함수와 f'의 미분을 우리가 도함수로 알고 있으므로 거기다 대입만 하면 얻어지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값은 마이너스 6이 나오고요. 자, 이번엔 세 번째 문제로 갑시다. 자, 소문제 세 번째 문제로 가게 되면, 자, 가운데 이제 주어진 fx 함수와 연결시킨 새로운 함수 px를 만들어서 이 함수가 역함수를 갖는 조건을 따질 줄 아는가 라는 문제를 제출하고 있어요. 자, fx는 원래 주어진 함수가 이거였고요. 이걸 대입해가지고 px 함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간단히 됩니다. 자, 이때 px 함수의 x 3승의 개수가 플러스이므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px는 증가함수 꼴이 돼야 됩니다. 그죠? 자, 증가함수 꼴이 되려면 px의 미분값이 도함수가 항상 0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면 비분해 보면 이게 2차 함수가 되어지는데 2차 함수가 항상 0이 될 조건, 0 이상이 될 조건을 찾는 문제이므로 판별식을 써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판별식이 0 이하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m의 값의 범위를 찾아보면 간단히 풀어서 마이너스 3 루트 3에서 마이너스 3 빼기 3 루트 3 그리고 마이너스 3 더하기 루트 3 이 범위에 있는 정수를 찾는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에서는. 찾아보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 네 번째 문제, 적분에 해당되는 문제가 되겠는데 적분 능력을 보고 싶은 거죠. 약간 응용을 이제 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hx라는 함수를 또 제시를 했어요. fx 기존의 함수에 새로운 2차 함수를 집어넣어서 그거의 역함수를 kx라고 할 때 두 곡선 y hx와 k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fx는 원래 이게 주어진 함수고 그걸로부터 hx 함수를 찾아보면 이 정도로 생기게 되겠죠. hx를 이제 따져보시면 알겠는데 미분을 해보면 간단히 이제 항상 증가함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함수를 반드시 갖는다는 걸 알고 역함수 kx와 hx의 교점은 다음과 같이 구해지는데 그거는 y xy의 교점을 찾는 문제로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그죠? 교점의 좌표를 y x와 이퀄로 놓고 풀어보면 간단히 x좌표가 얻어집니다. x는 0과 1이 얻어지죠. 왼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더 선명하게 보이는데 자, 그 교점을 얻었으니까 어떻게 둘러싸여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돼요. 예,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다음과 같은 자, 그림의 회색 영역의 2배로 돼야 되니까 2 곱하기 0부터 1까지 위의 함수가 x, 밑에 함수가 x 3승 빼기 x제곱 더하기 x 이 두 개를 빼면 예, 그 적분값이 바로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두 함수 그래프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요거는 계산을 해보시면 적분 계산이 이제 어려운 계산이 아니니까 6분의 1이 나오는 걸 금방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로 해서 이제 그 오전 논술의 세 문제 모두를 해설해 드렸는데 예, 풀이가 올라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는 것도 풀이 해설이 있는 걸 다시 한번 보시는 거 좋겠고요. 예, 여러분들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상으로서 23학년도 한국공학대학 오전 시행 논술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